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2020년 1월에 싹 달라진 주요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보험사마다 대부분의 암 진단비라든지 심장 관련된 진단비의 가입 금액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 이 월 중에도 주 단위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가입 금액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화된 더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요 보장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싹 달라진 점 요약해서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해나 질병 수술비, 그리고 2대 뇌하고 심장 관련된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 사망보험 준비를 연계하는 부분이 부활됐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게 새로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다가 굉장히 가입자 입장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던 부분들이 이런 질병수술비, 2대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 최저 1억에서 3억까지 가입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가입될 수 있는 연계 조건이 부활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2대 진단비, 뇌하고 심장 관련된 가입 금액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천 또는 3천까지 가입됐던 2대 진단비가 최근에는 건강체임에도 불구하고 200에서 1,000만 원까지로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반 진단비 가입함에 있어서 연령별로도 제한폭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일반 진단비와 함께 유사암 진단비도 가입 금액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체험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0에서 500만 원까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병자에게 유리했던 운전자, 암에 있어서의 간편 플랜 자체가 폐지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1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 기준으로 기존에 50만 원이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30에서 10만 원까지만 가입될 수 있는 걸로 대폭 역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건강검진이 이제 조기 실시되면서 암 전조 증상에 대한 진단비가 출시됐습니다. 암 전조 증상 뭐냐면요. 위, 십이지장, 대장에 있어서 양성종양에 있어서 폴립 제거했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위, 십이지장,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을 제거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2개 회사 정도에서 지금 출시돼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금년 1월부터 달라지고 있는 점 요약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2020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통계를 통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 주요 원인을 보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위는 역시 암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질환이 1, 2, 3위를 이렇게 나란히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2020년에도 달라진 와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암 진단비를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부분을 안내 드릴 건데요. 3개 회사 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A사, 요거는 생명보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사, C사는 손해보험 겁니다. 손해보험 B사와 C사는 모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즉
납입 기간 안에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그 효과로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혜택 받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B사하고 C사는 손해보험이고 A사는 생명보험입니다. 똑같이 20년 납이고요. 네,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데 손해보험 두 개 회사 B사와 C사는 100세 만기입니다. 네. 반면에 A사건은 종신보장입니다. 네. 100세가 넘게 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입니다. 그래서 보장기간은 B사, C사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일반한 진단비 3천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A사, B사는 다 일반한 진단비가 연령에 상관없이 40에서 60세일 때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C사인 경우에는 60세 이후는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서 C사 60세는 2천만 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각 1,000만 원씩 동일한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더니 A사는 40세 남자가 3만 7천 원, B사는 5만 1천 원, C사는 5만 6천 원입니다. B사나 C사보다도 대략 40% 정도 이상이 저렴하죠. 그러면서도 보장 기간은 종신으로 제일 깁니다. 네, 이 A사 상품이 특화된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50세인 경우에도 남자가 A사는 5만 500원인데 B사는 7만 600원, C사는 7만 4천 원입니다. 자, 60세인 경우에는 A사가 7만 원, B사가 9만 7천 원, C사는 B사보단 적지만 이거는 2천만 원 기준이라서 좀 비교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 A사는 3만 2천 원, 3만 5천 원, 3만 9천 원, 40세, 50세, 60세가 모두 3만 원대인데 반해서 B사는 4만 원, 4만 4천 원, 5만 원까지고요. C사는 4만 원, 4만 7천 원입니다. 같은 안 진단비인데도 손보사는 B와 C사는 좀 축소되는 부분이고 보험료도 A사보다는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A사 생보 특화된 이 상품이 종신까지 보장되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이 플랜을 적극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암 진단비라 하면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대장 전망 뇌암까지를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그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데요. 2017년도까지 가입하셨던 분들은 2000년대 이후에 2017년도까지는 이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10%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즉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라면 유사암 진단비는 2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 2018년에는 이 부분이 좀 확대돼서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9년에는 일반암과 유사암 비율이 1대1로 그래서 일반암이 3천이면 유사암도 3천까지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1대1 비율로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변천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년 이전에 유사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유사암 진단비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번 1월에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 손보사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사암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일반암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 특정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40% 정도 보장이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일반암과 비슷한 가입 금액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유사암은 면책 기간이 없지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하고 1년 이내는 50%만 보장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A사가 감액 기간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1년 이내는 50%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입함에 있어서도 유사암 진단비 감액 기간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가입 기간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는 심장과 뇌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도 계속 미세먼지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조기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폐질환보다도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에 더 큰 영향을 줘서 사망 원인에 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80세 이상의 고연령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신체적 반응이 나는데요. 특히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방세동 환자가 최근 5년 새에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 질환,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건강체하고 유병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병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손보사들은 이번 1월 달에 C사, D사, E사처럼 건강체임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병자가 5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A사는 건강체가 아직도 뇌혈관하고 허혈성 이대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고 하면 B, C, D 이사보다는 A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새 이제 이대 진단비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게 그냥 뇌혈관 진단비 반면에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의 보장은요. 말이 짧을수록 보장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뇌혈관이면 굉장히 큰 범위인데 이 앞에 특정이라는 게 붙은 거는 단서가 붙은 건 이것보단 축소된 겁니다.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특정은 뇌혈관의 64% 정도밖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 뇌혈관 질환 질병 코드를 보면 I60에서 I69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 특정 뇌혈관은 요 부분, 그다음 요 부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퍼센트 비율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뇌혈관은 그냥 뇌혈관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걸로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만약에 특정으로 되어 있다면 특정이 아닌 걸로 보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정에서 특히 I67, 68, 69에서 보면 요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만성 부분, 그 다음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으로 인한 후유증은 특정 뇌혈관 진단비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냥 뇌혈관을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장도 그냥 허혈성 심장 그러면 제일 큰 범위인데 여기에 특정자가 붙으면 허혈성보다는 보장 범위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은 허혈성 심장의 약 10% 정도밖에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물론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크지만 허혈성보다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자, 협심증은 허혈성에서는 다 되지만 특정 허혈성에서는 68%나 차지하는 이 협심증이 일부만 된다. 그리고 기타 심장질환과 만성허혈성 해당되는 약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특정에서는 일부 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크지만 이 허혈성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특정이 되어 있다면 다시금 살펴보시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허혈성이면 협심증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자가 붙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상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대략 전체의 8,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자가 붙은 걸 내가 혹시 갖고 있다면 허혈성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대 기간 수술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보험사마다 5대 기간이라는 수술비라는 명명하에 보장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A사, B사, C사, D사 모두 5대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수술비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장 횟수나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A사 같은 경우는 5대 기간 모두 100% 지급하고요. 그다음 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면책 없이 다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는 부정맥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B사, C사, D사는 이런 부정맥은 아예 보상이 안 되고요. 또 폐질환에 있어서도 일부 또는 대부분이 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 폐질환이 특히 A사는 다 되는데 B사, C사, D사를 보면 대부분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상세 불명의 기관지, 그 다음에 폐렴과 특히 기흉, 최근에 젊은 층에 있어서 기흉, 폐에 기흉 생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A사는 다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폐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에 있어서도 폐쇄정증이나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모두 보상이 되는데 반해서 A사가 아닌 곳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면책되거나 빠져 있다. 또 간질환에 있어서도 A사는 알코올성 간질환도 보상이 되는데 반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알코올성 간질환은 보상되지가 않습니다. 또 신장질환에 있어서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하는 신장질환을 A사는 해주지만 많은 손보사들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알고 5대 기간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흉, 미세먼지로 인한 것, 폐렴으로 인한 부분들이 5대 기간이라고 해서 폐도 된다고 하는데 A사는 모든 부분이 되지만 B, C, D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점 또는 50%만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심장질환에서 앞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심장질환 중에 허혈성은 약 81% 정도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이 19%까지 보장이 되려면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선천성 심장기형이라든지 심장판막 그리고 부정맥과 관련된 건 허혈성에선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게 허혈성인지 심장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번 1회에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71대 질병 수술비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많은 얘기 나왔던 게 실손의료비가 대폭 올라간다. 근데 착한 실손이라는 건 내려간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착한 실손이라는 건 자기 부담금이 좀 더 기존보다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리고 기존의 실손은 인상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여하튼 실손은 계속해서 매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71대 질병수술비로 준비를 하신다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수술에 있어서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 면제까지 있는 71대를 준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비 실손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1대는 22대, 13대, 35대, 치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22대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 신부전, 고혈압, 당뇨까지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손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71대 질병수술비는 관열과 비관열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수술 회당으로 반복해서 준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자에 있어서도 이런 2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가입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요. 자, 60대 이 2대 진단비 500만 원씩, 그 다음에 60에서 71세는 300만 원, 71에서 80세는 200만 원까지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1,000만 원까지 유병자임에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20년 갱신으로 해서 보험료는 큰 부담 없이 여성분은 4만 원대까지, 남성분들은 50세가 33,000원, 70세가 86,000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면 지금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71대까지 같이 간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여성분이 3에서 5만 원 사이, 남성분들은 4에서 11만 원 정도면 갱신용으로도 충분히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암과 내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보장이 유지되거나 좀 더 확장된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특히 71대 특정 수술비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 실손 의료비에 대한 대안책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에게 적합한 진단비 수술비 플랜을 찾으신다면 효율적인 준비가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